폴란드에 수출된 국산 K2 흑표 전차가 지난달 31일 현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이 참관한 가운데 처음으로 실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분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례적으로 선박이 도착한 부두까지가 환영 행사를 열어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다 대통령은 K2 전차가 최대 2.7km 떨어진 표적 등을 잇따라 명중시키자 큰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31일 폴란드 동북부 오르치스 훈련장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K9 자주포는 지난 2월 현지서 실사격 훈련을 했었지만 K2 전체의 실사격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4대의 K2 전차를 투입해 1.2km에서 2.7km에 떨어진 다양한 표적에 대해 대부분 명중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실과 현대 루템 등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고정 표적에 대해선 모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동 표적에 대해선 빗나가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1.2km 떨어진 이동 표적 중 한 발만 실패했는데 한국선 시험이 불가능한 2.5km, 2.7km 장거리 표적 명중에 성공해 의미가 있었고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격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귀국한 폴란드군 요원들도 투입됐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사격장을 찾아 지켜봤는데요. 두다 대통령은 부아슈차크 장관과 함께 K2 전차 위에 올라 16기갑사단 참모로부터 직접 사격 관련 브리핑을 받고 실사격 훈련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2025에서 2039년 폴란드군의 주요 개발 방향과 국가 방어 정책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날 행사에 두다 대통령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막판에 참석이 결정되면서 행사 비중이 크게 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앞서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3문 등 초도 물량이 도착했을 때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량으로 4시간 걸리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에 있는 해군 기지까지 직접 달려가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력가 행사가 아닌 해외 무기 초도분 도입 행사에 군 통수권자까지 참석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가 느끼는 위기감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인데요. 당시 두다 대통령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면서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한국 무기의 신속한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날 실사격이 이뤄진 뒤 K2 전차 제조업체인 현대로템과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 PGG, WGM 등 3사는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컨소시엄 3사는 폴란드 국방부와 2차 사업 계약 협상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군이 도입할 K2 전차는 총 1000대에 달하는데요. 이 중 180대는 한국군이 도입 중인 것과 똑같은 형이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형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한국군 K2 전차에는 없는 원격 조종 기관 총탑, 즉 RCWS,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 방어체계 APS 등을 장착하게 됩니다. 820대 중 320대는 한국서,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현지 생산이 추진됩니다. RCWS는 폴란드 제품이, APS는 우선 이스라엘제를 장착하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품 개발이 끝나면 국산을 장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 NLAW 등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러시아 전차들이 속속 파괴되면서 이들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APS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비록 독일 레오파르드2 전차의 고배를 마셨지만 폴란드에서 K2 전차의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K2 전차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 레오파르드 A7 전차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오다 올해 초 독일제로 결정됐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은 최근 디브리핑을 통해 가격면에서 K2가 우수했고 성능면에서도 동등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군에선 K2 전차를 원했지만 독일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는 지난해 K2 구매를 결정할 때 K2가 레오파르드 2A7보다 우수하다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 결과를 입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체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면서 평원지대가 많은 폴란드는 전차, 장갑차 등 기갑부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무기 중심에서 미국 등 서방 무기 체계로 크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제 무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전차의 경우도 당초 미국제 M1A2나 독일제 레오파르드2 전차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신속하게 폴란드군이 원하는 시기에 납품할 수 있었던 건 우리 K2 전차밖에 없어 K2 전차 대량 구매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미국 M1A2 전차는 240대로 우리 K2 전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미국, 독일 등의 한국 무기에 대한 견제도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냉전 이후 방산업체 생산 라인이 크게 약화됐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방산업체 재가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폴란드를 유럽의 방산 수출 거점으로 삼아 함께 제3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한 폴란드 방산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폴 방산협력을 통해 양국 방산업계는 공동으로 제3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의 무기 수출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은 120억 달러, 약 15조 6천억 원 수준이지만 탄약과 후속 군수 지원 등 전체 물량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0억 달러, 약 52조여 원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날 실사격 방송에 대한 폴란드인들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댓글만 78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날, 처음으로 폴란드군이 필드에서 K2로 훈련, 저 훈련을 러시아에 보여줘야 함, 마지막으로 러시아 장비의 작별 인사를 고한다. 당신이 강자를 이길 수 없다는 모토는 항상 살아있다. 계속 힘내세요. 폴란드 군대는 발전돼 가고 있다. 현재 생산 중인 가장 예쁜 전차 중 하나다. 전장에선 중요치 않지만 발사 속도와 후진 속도가 인상적이다. 분당 14발, 대박. 멋진 탱크. 발사하면 즉시 연막을 치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좋다. 한국 기술 수준이 매우 높은 듯. 작년에 계약했는데 벌써 훈련까지 하고 있으니 이동하면서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포신이 안정적인데 K2가 K2PL로 바뀌면 EU에서 최고의 탱크를 가지게 되는 거야. 4초마다 발사된다는 거지. 대박이다. 근데 가장 놀란 게 스피드와 후진 기능, 측면 방어력만 개선하면 완벽해질 듯. K2 탱크를 구입해서 좋다. 최근 폴란드는 포스코가 한국에서 개발한 1000 MPA 기가스틸 아머로 K2PL에서 K2ME로 사양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기가스틸은 보호 기능이 향상되고 무게를 줄여준다. 더 이상 K2 전차 방어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은 또한 최고 품질의 철강 생산국이다. 한국과의 협력이 폴란드 국방과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한국과 진짜 완벽한 파트너인 게 LG도 폴란드에 세계 최대의 전기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다. LG 덕분에 폴란드는 2021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배터리 수출국이 됨.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면 블랙팬서가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크렘린 엘리트의 대표를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협력을 시작으로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